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정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한번 점검하고요. 저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투자를 이겨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경기가 침체할 거다. 뭐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제 맴돌고 있습니다. 주위를 이렇게 빙빙빙빙빙 맴돌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기대심이 없어요. 기대심이 없고 공포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식 시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시장의 어떤 심리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없고 공포심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매수가 실종이 되고 대신에 뭐가 되는 거죠? 매도세가 더 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을 사주는 사람 별로 없는데 주식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뭐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하고 반대로 조금만 이제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주식을 많이 이제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반등하려고 하면은 파는 사람 많이 없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사도 주식이 뭐 급등을 하는, 한마디로 경기 침체의 이 상황에서 주식 시장이 급격하게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기대심이 높고 공포가 증가하면서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어려운 시장인데, 결국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물가입니다. 물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6%고요. 지금 미국은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8%에 지금 육박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미국이 거의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한꺼번에 뭐 0.75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1.75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75 정도 수준이 되는데, 미국과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1,300원대까지 올라가 있죠. 1,300원이면 사실은 조금 굉장히 좀 이제 신중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환율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한국은행과 정부가 좀 힘을 써야 되는 관점입니다. 이 환율은 굉장히 높은 환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1.75%의 어떤 이 기준금리를 미국과 동급, 지금 각기 동급이기 때문에 최소한 미국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지만이 해외 투자 자금을 조금 더 유치하는데 이로울 수 있는 상황이죠. 미국과 원화가 이제 기준금리가 똑같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급격하게 자금이 좀 빠져나가면서 환율도 급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뉴스에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OECD국에 지금 가계부채가 1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금리를 이번에 빅스텝 얘기가 나오는데 0.5를 한꺼번에 올라가면은 2.25까지 확 올라가겠죠. 근데 2.25가 끝이 아니라 얘기를 했을 때 7월도 뭐 빅스텝 할 수 있고 8월도 빅스텝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기준금리가 뭐 한 번만 더 0.5로 올리면 2.75죠. 그럼 순식간에 3%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가계부채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면 어떤 국민들의 어떤 고통, 거기에 플러스 당연히 이제 고통스럽기 때문에 반발이 엄청나겠죠. 그렇지만 또 물가를 잡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금리를 올려야 되죠. 그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경기 침체에 대한 이 심각성에 대해서 계속 그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라든지 정부나 그다음 정부 기관에 있는 수많은 이제 금융기관이라든지 은행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그리고 고물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점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1.75의 지금 기준금리인데요. 아마 또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지금 7월이죠. 6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1.75가 만약에 물가가 잡힐 좀 기미가 없다고 하면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 있겠죠. 0.75를 한꺼번에 확 올려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가를 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물가를 잡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뭐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전체적으로 다 붕괴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수단과 뭐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8% 미국의 중앙은행 목표는 이 8% 물가를 2%까지 떨어뜨려야 되는데 2%까지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점점 올려야 되거든요.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금리가 만약에 기준금리가 4% 이상이 올라가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됩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면 대출금리가 거의 10%까지도 올라갈 수 있죠. 기준금리가 4%까지 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을 빌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저금리 시대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만약에 1억을 빌렸다고 하면 대출 금리가 뭐 한 2.5% 수준이었을 때는 한 달에 내는 이자가 20만 원 뭐 안팎이었죠. 30만 원 좀 안 돼. 20에서 30만 원 사이였었는데 만약 대출 금리가 10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1억을 빌리면 1년에 1,000만 원의 어떤 이자를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거의 한 달에 거의 80만 원이 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4배, 5배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여러분 4억을 대출을 받으면 뭐 300만 원을 넘게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월급을 다 넣어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까지 끌어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달러를 너무 많이 풀었어요.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봤을 때 뭐 월급 생활자 중에 한 70%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축을 하나도 할 수도 없다. 그만큼 미국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금리까지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 버리면은 뭐 신용 경색이 오겠죠. 그냥 경제가 두두두두두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면 공포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미래에 대한 기대심을 떨어뜨리면서 공포를 극대화하면서 대부분의 시중의 어떤 유동자산 그리고 부동자산, 유동성과 부동산을 이제 가격을 다 떨어뜨려 버리려고 하겠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물가를 억누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금리를 만약에 급격하게 올린다. 그러면 더 힘들죠. 그러니까 아마 연준도 아마 엄청나게 지금 뭐 고민을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대부분 자산들을 하락을 시키고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살려두었던 한마디로 이제 큰 수익이 나지 않고 좀 힘들었던 주식들을 하나 둘씩 파산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장의 공포는 더 어떻게 되는 거죠? 더 크게 증가하고 기대심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식도 떨어지고 뭐 이미 코인 시장은 크게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도 위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그러니까 경기 침체랑 맞물리는 거죠. 경기 침체랑 맞물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물가가 좀 떨어지는 뭐 이런 관점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결국은 이제 거품이 빠지는 과정입니다. 거품이 빠지고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히면은 이제 다시 올라가겠죠. 결국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관점에서 경기 침체의 관점에서 뭐냐면 한마디로 그 전에 기대심이 컸던 주식이라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 중에서 기대심이 큰데 수익이 별로 안 나는 기업은 완전히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금리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미래보다는 아니 뭐 미래는 모르겠고 지금 당장 6개월을 버틸 수 있는가 이런 관점이 되는 거죠. 이제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그 전에는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투자 자금 유치가 쉬웠거든요. 저금리 시장, 저금리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투자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투자를 안 하고 그죠? 투자를 위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자금 구하기도 어려운데 한마디로 이제 현금 흐름이 막혀버리면 뭐 회사는 도산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사실은 실적이,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실적이 막강한 기업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실적이 높고 부채 비율이 낮고, 그죠? 실적이 높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한테는 사실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쟁사는 무리하게 확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실적이 나지 않는데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으면은 이런 상황이 이제 버티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적이 크고 부채가 낮으면서 미래의 어떤 값어치가 큰 기업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주식을 사는 게 물론 이제 지금 사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공포스럽지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기대가 없고 공포만 크죠.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전부 다 하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식을 산다고 그게 되지 않죠. 되지 않지만 이론상은, 그죠? 이론상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주식이 떨어질 때 사실 굉장히 기회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공포의 원인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요. 실적이 이런 어려운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실적이 견고하고, 그리고 경기 침체 상황에 부채가 많지 않아서 고금리를 버틸 수 있고, 거기에다가 실적 견고하고 부채도 작은 데다가 어떤 미래에 대한 산업의 성장성이 있다는 그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때 딱 이제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공포에 사라라는 것들이 좀 들어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막상 여기 이제 또 이렇게 있으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투자라는 게 우리의 소중한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성과 감성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주식을 사도 나쁘진 않는데 이제 손이 가지 않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최근에 결국은 이런 경기 침체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우리나라 물가 지금 6% 수준이라고 하고요. 미국은 8% 수준인데 금리를 올리긴 올려야죠. 뭐 그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도대체 이 경기 침체와 주식의 어떤 대부분의 유동성과 부동산의 바닥은 어디냐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금리가 적절하게 올라가고 물가가 잡힐 때 아마 그러한 것들이 바닥이 될 텐데, 주식은 여러분 유동자산이기 좀 빠릅니다. 오히려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아마 이미 상승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물론 주식시장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공포스럽지만 또 우리가 힘든 시장에 이러한 것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